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메르세데스 벤츠를 상징하는 G바겐이죠. G바겐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G바겐이 이번에 새롭게 신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국내 공식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 오른쪽에 있는 실버 컬러가 바로 G450D, 이번에 G400D에서 450D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됐고, 흡방음제가 추가가 돼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진 6기통 디젤 G바겐이 출시가 되었고요. 제 왼쪽에 있는 모델은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가 된 AMG G63 모델입니다. AMG G63 역시나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서 추가적으로 동력을 더 얻었고 더욱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주행 성능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G바겐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델 말고요, 완전히 새로워진 모델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동화 시대에 발맞춘 G580 with EQ 테크놀로지라는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 G바겐 전기차입니다. 앞서 EQG라는 컨셉트카로 공개가 되었었는데 실제 이름은 EQG로 출시되지 않았고 G580 with EQ 테크놀로지라는 굉장히 긴 이름으로 공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G580이라고 얘기하면 G바겐 전기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G바겐 전기차도 제가 직접 타보고 오프로드도 주행을 해보고, 그리고 A45와 CLA45, SL63까지도 서킷에서 주행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용인에 위치한 AMG 스피드웨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모든 벤츠들, 아주 멋진 벤츠들을 한 번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된 G바겐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G바겐 타보러 가보시죠. 어떤 걸 타볼까요? 역시나 AMG죠. 네, 지금 보셨죠? 지금 신형 G바겐 중에서도 이제 G580, 그러니까 G바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G턴이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차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360도를 돌 수 있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프로드에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라든지 내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제한적이다, 공간이 조금 한정적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돌아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바로 그 기능이 G턴인데요.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원래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이 서킷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면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수차를 이용해서 노면을 좀 미끄럽게 한 다음에 지금 G턴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이제 블루 마그노, 그러니까 무광 파란색이에요. 이번 G바겐의 이제 에디션 1 모델 같은 경우 이 컬러로 지금 출시가 되었고, 지금 70대 한정으로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션 1 제외하고 일반 G580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턴이 가능한 이유는 G580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모터, 즉 쿼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터가 바퀴를 다 각기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바퀴는 이쪽으로, 이쪽 바퀴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360도로 자유롭게 이렇게 원돌이 탱크턴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일반 G450D나 G63은 불가합니다. G580 with EQ 테크놀로지 모델만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G턴 말고도 G 스티어링 그리고 G 로어라는 이제 G바겐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G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역자 90도로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만 딱 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나갈 수 있고, 이쪽을 잠그면 이쪽으로 90도로 코너로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왼쪽 놓고 엑셀 밟고. 오.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페드스를 놓고. 네. 왼쪽 놓고 엑셀 밟고. 그렇죠. 오.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페드스를 놓고. 한번 더. 네.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아. 그렇죠.
일단 G450D는 먼저 국내에 출시가 돼서 현재 판매되고 있고 실제 인도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 AMG G63은 공식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12월쯤에 공식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디젤 모델부터 살펴볼게요. G450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400D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일단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 그래서 디젤 모델 하면 좀 시끄럽고 거칠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하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정숙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 OM656이라는 원래 엔진 코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OM656M이라는 엔진 코드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더욱더 개선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엔진에도 V형이 있고요. 직렬이 있는데 직렬은 상하 운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V형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렬 6기통 디젤은 참으로 좋아하는 엔진인데 지금 이 엔진이 이 G450D에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지금 역사상 가장 진보되어 있는 그런 디젤 엔진이 여기 G450D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디젤 싫다, 디젤 좀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저는 또 디젤을 좋아하고 이런 좀 SUV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좀 더 적합한 파워트레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G450D를 참 좋아하는 모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코닉한 모델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긴 하지만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원래 국산 브랜드와 달리 뭐 독일 브랜드나 뭐 영국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은 페이스리프트 시에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G박에는 더욱더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군데군데 살펴보면요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이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개의 루브르 바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훨씬 더 굵어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졌고요. 요거는 신형 GLS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벤츠 SUV 모델들은 약간 이렇게 훨씬 더 두꺼워진 루브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 범퍼 디자인 역시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전방 카메라의 위치가 훨씬 더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조금 더 낮은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A필러 이 부분과 여기 있는 루프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이 G박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각져있기 때문에 공기저항계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공기저항계수를 낮추고 고속주행할 때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살펴보면 또 전기차 G박엔이랑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전기차 G박엔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측면 디자인입니다. 측면 디자인은 뭐 워낙 이 각져 있는 걸 사랑하는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측면도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진 휠이 적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휠 디자인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출고 시에는 이 타이어가 아니에요. 올터레인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만 이 행사를 위해서 좀 바꿔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여기 이 손잡이, 도어 손잡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가 바뀐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키리스고라는 편의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키리스고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 키만 소지하고 근처로 와서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G박엔에는 없었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지 않고 가까이 가서 이 동그란 버튼만 누르면 이제 G박엔도 차문을 열 수 있다. 라는 편의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감성적인 느낌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 동그란 버튼이나 닫을 때 이런 소리, 열 때 소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G박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살 닫으면 안 닫혀요. 그래서 이 비싼 차 내가 친구 차를 탔는데 차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살짝 닫는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G박엔은 아무리 이렇게 세게 닫아도 고장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는 이 키리스고 기능이 생겼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G450D의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트렁크 쪽에 이제 키리스고가 생겼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의 위치가 원래는 여기 히든 타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내려갔습니다. 이 하단으로 위치가 옮겨졌고 전방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높이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견인고리 장치가 원래 있는데요. 여기 고무 커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무 커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정강이가 차이고 막 이래가지고 좀 다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무 패킹을 새로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렁크 용량이라든지 요 쉐입이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쌓아 올리는 적재 용량이 있어서는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트렁크 역시나 네, 이렇게 닫히고 열릴 때 감성적인 사운드를 똑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스페어 타이어 커버, 이 스페어 타이어 커버 같은 경우 전기차 G58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에디션 1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불가해요. 무조건 디자인 박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추후에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G580은 이렇게 내연기관차처럼 뭐 스페어 타이어 커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오너의 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AMG G63의 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G450D와 바로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일단 세로형 그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G450D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 그릴이었고 여기는 세로형 그릴이 적용되고 여기 벤츠 엠블럼까지도 지금 올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에어 인테이크까지도 세로형 슬롯으로 적용됐죠. 그래서 구형 G63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 슬롯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릴도 그렇고요. 하단 범퍼도 그렇고 세로형 슬롯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 범퍼 디자인이 다른데 확실하게 G450D와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AMG G63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여기 본닛 위에 엠블럼이 아파트바흐 AMG 로고 배지가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역시나 가장 큰 차이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원맨 원엔진 V8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 585마력, 자그마치 585마력을 내는 엄청난 출력의 이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의 차이점은 여기 휠 디자인이 역시나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휠도 무광으로 되어 있고 지금 타이어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아닙니다. 온로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또 하나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있는 머플러 배기구가 이 측면을 향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AMG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 향해져 있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측면에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고는 측면에서도 뭐 큰 차이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엔 G63의 후면부입니다. 아까 측면을 찍다가 다른 세션 빨리 가야 돼가지고 지금 모든 세션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해가 져가지고 조금 화면이 바뀐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G63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금 약간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 사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면부 역시나 뭐 후방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G450D와 같이 동일하게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G450D와 G63 같은 경우 후면부에서 큰 차이는 여기 있는 G63 로고, 레터링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이제 G바겐을 타고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뒤쪽에 있는 블루 마그노 컬러가 G580 전기차고요. 앞쪽에 있는 두 대 차량이 디젤 차량입니다. 요번에 직접 타고 오프로드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프로드 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G580을 먼저 타보고 그리고 나서 G450D로 똑같은 코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스를 각기 다른 파워트레인인 G바겐으로 탔을 때 어떤 등판력의 차이가 있고 서스펜션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G580은 그냥 너무나도 스무스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는데 G450D는 좀 힘을 쥐어 짜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전에 없었던 G바겐에서 새롭게 추가된 투명 보닛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대로 현재 상황을 녹화돼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 화면에 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로드 갈 때 바닥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12.3인치 디스플레이 통해서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오프로드를 해보는 건 지금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해요. 물론 G580으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가신다고 한다면 내연기관으로 오프로드를 타는 것과는 완전히 그 경험에 있어서 색다름을 전해줍니다. 일단 전기차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런 오프로드 갈 때 원래 RPM이 막 웅 오르면서 언덕 지금도 한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슬로프를 올라갈 예정인데 이런 곳에서도 아무 소리 없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오프로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색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경사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고요. 네. 32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엑셀을 밟아서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동네에 그냥 방지턱 올라가듯이 어필 라인 첫 번째 빨간색 보여요. 마샬님 바로 뒤에 빨간색 네. 공에서 턴 하시면서 천천히 진입해 네. 볼게요. 휠베이스가 2.9m인데요. 네. 충분히 그래도 지상고도 25cm여서 네. 안전하게 자, 그러면 노페달로 한번 네. 발 떼주시고 네. 밟겠습니다. 쏠리는 그 무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네요. 네. 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오프로드가 있을까요? 700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통관 뒤에 저 진입할게요. 네. 또 핸드폰 들고 계신 분이 있으셔서 왠지 제가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번호판이 살짝 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이죠. 브랜드 뉴, 완전히 새로운 G바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바로 전기차 G바겐, 원래 EQG로 컨셉트카가 나왔다가 공식 명칭은 G580 with EQ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에디션 1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장 컬러는 블루 마그노, 무광 블루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박스라든지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블루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일반 G바겐이랑은 다르다라는 걸 외장 컬러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은 70대 한정으로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에디션 1은 70대 한정으로 출시가 되었고 일반 G5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은 2억 3,900만 원으로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트 패키지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G580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바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기차라고 해서 크게 디자인 차별화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해요. 여기 있는 4개의 루브르 그릴도 그렇고 하단 범퍼도 그렇고 전기차라고 해서 외관상에 큰 변화를 두진 않았습니다. EQE, E클래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G바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디자인 자체가 아이코닉하고 이 디자인을 사랑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외부 디자인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하면 또 공기역학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공기역학 개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보닛의 높이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더 유려하게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이 보닛의 높이를 좀 더 높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필러 트림이라든지 요 루프 엣지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을 해서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내연기관 G바겐 대비해서 공기역학 개수를 좀 더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580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했을 때 392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배터리 용량은 116kW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G바겐의 원래 그 사다리꼴 프레임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2단으로 이 배터리를 이렇게 수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를 따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배터리를 싣기 위해서 이렇게 2단으로 배터리를 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한번 볼게요. 측면부를 보게 되면 측면부도 사실 내연기관 G바겐과 크게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일단 휠에서 차이를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휠 같은 경우에도 공력 개선 성능을 위한 공력 휠이 적용이 돼서 좀 막혀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 차는 또 에디션 1이기 때문에 이 안쪽 캘리퍼를 보게 되면 캘리퍼도 블루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G바겐 대비 이 도강 성능이 150mm 더 높아졌다라고 해요. 내연기관 G바겐은 700mm 도강이 가능한데 이 G580 같은 경우에는 850mm 높이까지 도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키리스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차는 또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 파츠들이
블랙 마그노로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G바겐만의 특징은 여기 휠아치, 요 휠하우스 부분에 따로 요 에어 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연기관 G바겐에는 없는 그런 파츠인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아까 보닛의 높이를 높인다든지 여기 있는 루프 엣지라든지 A필러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서 공기역학 계수를 낮췄다. 이런 부분들도 공기역학 계수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 파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도 내연기관 G바겐과 전기차 G바겐의 차이를 알아보는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면부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 말고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후면부겠죠. 후면부가 원래는 이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가 있잖아요. 동그란 스페어 타이어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요 G58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박스라고 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닮았지만 타이어가 실제로 수납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걸 열어보게 되면 요 안에는 이제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 충전기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충전기 수납할 수 있고 뭐 운동화 정도 충전기를 만약에 안 넣는다라고 하면 운동화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을 잠그면 여기까지 같이 연동이 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여기도 같이 안 열려요. 그래서 도어락과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차는 이제 에디션 1 모델이어서 디자인 박스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 G580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박스가 싫다 하면 스페어 타이어 커버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디자인 박스를 넣거나 스페어 타이어 나는 내연기관 G바겐처럼 그런 외관을 갖고 싶다 하면은 이 스페어 타이어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은 뭐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여기를 보면 아 저건 전기차구나 전기차 G바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쓰던 바디온 프레임 바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의 차이점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배기구는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 아까 G63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G580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G450D를 타자마자 느꼈던 게 전기차를 타다가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저도 지금 6기통 디젤을 타고 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G450D로 오면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아마 G400D 오너분들도 450D 타시면은 와 G클래스 진짜 조용해졌다라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게 가장 지금 첫 번째 와닿는 임팩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G580이랑 같은 똑같은 코스를 450D로 갈 건데 지금은 아까 35도 기울기의 슬로프를 등판하려고 합니다. 바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여기서 로우레인지 네. 하셔도 되고 네. 안 하셔도 되고 안 해도 올라갈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안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갈까요? 네. 네. 올라가서 좌회전으로 갈게요. 네. 네, 아까 G580은 엄청 거뜬하게 올라갔는데 40D도 상당히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네. RPM을 물론 좀 쓰기는 하는데 뭐 40D한테도 상당히 거뜬하네요. 그래서 아까 이 코스는 승차감을 체크하는 코스라고 말씀하셨는데 580이랑 한번 승차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노면이 통나무를 넘어가는 승차감인데 이 정도면 아니 580도 좋았는데 450D도 좋네요. 난 지금 이렇게 정차해 있는 아이들링 시에도 뭐 느껴지는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어서 핸들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거의 없고요. 약간 시트를 통해서 느껴지는 진동이 약간 있습니다. 핸들에서는 거의 안 느껴지고 있어요. 온로드에서는 고속주행할 때 풍절음 이런 거를 많이 잡는 거고 오프로드에서는 이게 지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들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억제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G40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핸들 조향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우리가 뭐 반자율 주행 ADAS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아까 G580은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오프로드로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요 G450D에는 따로 크롤링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옵션 간의 차이가 있고요. 현재 차량은 이제 700mm까지 네. 도관 가능합니다.
정지했다가 네, 이게 오프로드를 타보니까 확실히 그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일반 도로 위 그리고 뭐 서킷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터보 렉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전기차는 초반부터 토크가 확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프로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에서도 지금도 17도 정도 되는 언덕이었는데 거기 오를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아까 580으로 언덕 올랐을 때는 그냥 딜레이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전기차로 지금 오프로드 처음 타봤는데 이런 것들도 확 와닿는 부분입니다. 전기차는 오프로드에서도 전혀 딜레이 없이 초반 토크를 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색다르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국내 새롭게 출시된 G-바겐, 갤랑더 바겐의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G-바겐의 모든 라인업을 정말 알차게 타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출시된 G580 전기차도 오프로드 주행을 해봤고 G턴도 직접 주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G450D 통해서도 오프로드 주행을 해봤고 그래서 G-바겐의 A to Z까지 다 경험한 정말 G-바겐으로 가득 찬 G-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G-바겐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리고 누구에게나 드림카잖아요. 항상 갖고 싶은 그런 차였는데 오늘 정말 원 없이 타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G-바겐의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 잠재력을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 놀랐던 부분은 G450D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조용했고 정말 편안했다라는 게 G450D가 저한테 주었던 엄청난 임팩트였고요. 그리고 G580 역시나 커다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전기차로 또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니까 와, 이건 또 완전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올로드 주행을 통해서도 G-바겐 시승기 여러분들께 전달드려 볼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바겐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